정치권 소식 알아보는 날이죠. 오늘은 장성철 공농센터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처음 뵙습니다. 네, 앞으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바로 오늘 이 시간이죠. 목요일 이 시간에 네. 우리 정치권 돌아가는 소식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준비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그 소장님 아무래도 이제 소장님께서는 이제 자타공인 이제 보수 패널이시니까 이제 국민의힘 얘기 먼저 한번 두루두루 여쭤볼게요. 네. 예, 그 지금 거기 상황이 좀 좋지 않아요. 최근 국민의힘 당내 갈등 상황이 좀 심해지는데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제 같은 경우 의원총회에서 이 전당대회 개최를 확정 지으려고 했는데 이거 의총 시각 40분 전에 이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돌연 취소 공지를 내고 지금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난감한 상황이에요.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당을 개혁하고 변화하고 쇄신을 해야 대선 패배 이후에 우리 국민의 힘이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내년 지방선거에 선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의 주류 세력은 지금 그거 논할 때가 아니다. 그 당 개혁을 논하게 되면 당의 분란이 더 심해질 것이고 갈등과 반목이 더 심해질 것이다. 예. 이것은 우리가 야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당분간 단합하고 결속해야 된다. 그래서 의원총회를 열면은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 당신이 뭐 잘했네 못했네 전당대회 열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런 것 때문에 당이 또 쫙 갈라질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전당대회 지금 열지 말고 16일 날 원내대표가 새로 뽑히니까 그때 이후에 다시 한번 의총을 열어가지고 예. 여러 가지를 논의해보자. 이런 상황 때문에 어제 전당대회를 오후에 취소해버렸어요. 야, 아니 그러면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권성동 원내대표 뭐 오늘 뭐 퇴임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어떤 친윤 세력들은 이 비대위를 안 열고 그냥 저기 전당대회 안 하고 그 내년 지방선거까지 비대위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네요. 그런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6일 날 원내대표가 새로 뽑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당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친윤 세력이나 영남권의 의원들 같은 경우에 우리랑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을 원내대표로 만들어서 예. 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을 하든 예. 아니면 비대위원장을 추천을 하든 해서 당 체제를 예. 당분간 자신들이 주도권을 갖고 싶어한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전당대회를 열면은 결국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할 것이다. 그러면은 친윤 쪽에서는 특히 내세울 카드가 없기 때문에 당권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넘어가면 우리는 당의 주도권을 잃고 우리는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 예. 그런 생각 때문에 비대위 체제를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선거가 16일이라고 하셨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 네. 예, 근데 뭐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 그 경북 김천이죠. 그 삼선의 송원석 의원이 좀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유력한 게 이게 뭐 당의 의원들의 뜻이 다 모여졌다라기보다는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친윤 세력들이 송원석이 괜찮을 것 같아. 그냥 뭐 추대 형식의 경선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논의를 모아갖고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나 지금 내가 이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좀 설득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결심을 굳힌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다른 좀 중진 의원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경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또 나오세요? 이번엔 내가 좀 야당이 됐으니까 나처럼 정치 경험이 많고 경륜이 있고 투쟁력이 있는 사람이 원내대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나는 경선 나가기는 좀 그러니까 좀 추대해 주는 게 어때?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모양이에요. 생각은 있으시군요. 나경원 의원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뭐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지금 내가 나설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주위에서 당의 위기 상황이니까 좀 나가라고 하는 분들이 많네. 이렇게 좀 얘기하신다라는 기자들의 전언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손 들고 나갔다가 혹시나 또 떨어지면 또 또 데미지가 크니까 아마 또 이 추대를 또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그렇죠. 근데 소장님 예. 이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든지 뭐 그 네. 앞에 그 김문수 대선 후보라든지 그리고 네. 뭐 보면 이제 친윤들이 다 내세웠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네. 왜 다들 이른바 친윤들의 목적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분들이 어. 명분과 뭐 상식에 맞지 않은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 같기도 음, 하고 음, 또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말 잘 들어. 어, 그냥 당신은 바지 사장이야. 음. 당신은 그냥 우리가 내세운 로봇이야. 예. 우리가 태엽을 감으면 움직여야 돼. 음,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지 마. 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김문수 전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엔 당신은 단일화용이었지. 당신 최종 후보로 할 음. 거 아니었어. 한독수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다가 예. 뒤통수 세게 음. 맞았잖아요. 예.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선 과정 중에서 음. 당이 좀 젊고 변화했어요라는 이미지를 주고 싶어 했던 거였지 음. 비대위원장으로 당 개혁 등의 적극적인 당무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좀 주제 넘은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음. 그 친윤 세력들, 주도 세력들, 기득권 세력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음. 우리 말을 잘 안 듣네. 예.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어. 같은데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니 내가 후보가 됐는데 왜 나보고 어허. 그냥 단일화하라고 그래. 음. 뭐 후보를 그만두라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예.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젊고 정치적인 음. 꿈이 있는 사람인데 그냥 하나의 소모품으로 이용만 당하면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비대위원장쯤 되면은 어떤 소명 의식이 생겨요. 사명감이 생기는 겁니다. 또 야, 갈 우리 때와 올 때가 되는 또 다르군요. 어. 그렇죠. 우리 대선에서 졌는데 그냥 이대로 어. 가는 게 맞을까? 예. 영남 기득권 세력, 친윤 세력이 당을 주도하는 게 맞을까? 이건 아니지. 당을 개혁하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예.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음. 또 뭐 비대위원장 등 직을 맡은 분들은 당을 바꿔야 되니까 거기에 예. 갈등의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은 그 같은 맥락에서 그럼 송원석 의원이 만약에 그 원내대표로 추대가 됐다. 그럼 또 네. 또 송원석 의원도 장담 못 하겠네요. 근데 어. 송원석 의원 같은 어. 경우에는 좀 대구, 경북, 김천에 지금 지역구를 예. 갖고 계시고 뭐 세게 윤핵관의 뭐 모습은 이미지는 음. 없지만 예. 그분들과 항상 좀 같이 잘 지내셨고요. 예. 그분이 이렇게 지금까지 삼선 의원하면서 정치 활동을 하면서 뭐 음. 고집이 있다, 신념이 음. 있다, 뭐 자기 확신이 있다 예. 이러한 의정 활동이나 정치력을 보여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냥 친윤 세력이나 주도하는 세력들과 호흡을 맞추고 예. 말을 잘 듣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 때문에 예. 친윤 일부에서 좀 낙점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관련해서 소장님 하나만 더 네, 여쭤보면 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거는 이제 민주당 선거에 비해서는 대단히 좀 그 세간의 관심이 좀 떨어져요. 아무래도 네, 이 원내대표가 지금 되면 그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으로 좀 봐야 될까요? 그렇죠. 대통령 거부권도 없고. 그러니까 야당 어.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야당 원내대표가 힘이 셀 때는요. 예.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졌을 때 음. 그때는 집권 여당에서 상당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요. 예. 설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은 107석밖에 안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야당 원내대표가 뭔가를 합의를 안 해줘도 예. 본인들 독자적으로 많은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가 있고 음. 의회 주도권을 어, 집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이거는 지금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덜한 것 음.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힘이. 네네. 예. 그러면 이번에 좀 민주당 얘기 한번 좀 가보죠. 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내일이죠. 예. 예. 뭐 당초에는 뭐 김병기, 서영교 의원 뭐 다들 예. 뭐 모두 친명이라 가지고 이 승부를 결정짓는 변수가 뭘까 고민이 될 정도였는데 아 네. 이거 뭐 뜬금없이 김병기 의원 아들 국정원 채용 논란 때문에 완전히 좀 진흙탕 싸움 같아요. 그러니까 한 언론에서 보도를 했고 그것 때문에 김병기 의원이 어제는 막 거의 눈물을 허허. 보이면서까지 나 이거 사실이면 내가 의원직을 내가 예예. 내놓겠습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그 원내대표 선거는요 국민의힘과 다르게 음. 그 권리당원 예. 20%가 투표에 음. 참여하게 돼요. 네. 이게 결정적인 변수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현재 상황이 국정원이나 검찰의 기득권 세력이 예. 김병기 의원을 좀 원내대표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작업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들을 진보 진영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과거에 불미스러운 상황들이 김병기 의원으로 여러 가지 세력이 모이는, 김병기 불쌍하네, 이거 김병기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견제받네, 예.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해진 거 아니냐, 구도 자체가. 예. 그런 전망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소장님이 말씀하신 기득권 세력이 저희 명심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검찰이나 국정원 내에서 예. 김병기 의원에 대한 비토나 좀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뭐 이렇게 녹취록을 공개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서영교 의원 측에서 릴리스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게 아니고 이현수 기조실장과 김병기 의원의 사모가 부인이 통화한 내용이 공개된 거잖아요. 예. 그럼 이거 두 분이 아니면은 공개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현수 기조실장이 박근혜 정권 말기에 특활비 문제 때문에 검찰에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휴대폰 포렌식으로 다 이렇게 한번 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갖고 있었던 확인회 중에 하나가 이번에 공개된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수장님, 이번에는 그 이재명 대통령 그 재판 관련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심도 사실상 중단됐고, 이 대장동 재판도 연기됐고. 네. 근데 뭐 이 헌법 84조에 대한 명확한 유권 해석이 지금 없는 상태긴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선거 결과가 바로 유권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참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좀 무리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 측이나 민주당이, 자, 우리가 선거에 이기면은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재판 다 이거 연기합니다, 이런 공약 내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정하고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찍어준 건데, 84조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헌법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통령이 됐다라고 해서 재판을 연기한다라는 것은 좀 특정인에 대한 봐주기성 재판 연기가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고, 학설이 다수설 소수설 막 말하는 사람들마다 재판해야 되는 게 다수설이다, 아니다, 재판 안 하는 게 다수설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봐요.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5개 재판 받고 있습니다. 그럼 후보 시절에 우리 봤듯이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 재판 나왔어요. 그럼 대통령 재임 중에 지금 일주일에 2-3번 계속 재판정 나와가지고, 당신 뭐 대장동 사건 어떻게 생각해요? 대북송금 사건 어떻게 생각해요? 막 이런 거 재판받는 모습을 과연 보는 게 맞는 것이냐,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냐,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문제 삼고 싶은 거는 대법원이에요. 이게 지금 논란이 많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이나 대법원장은 자, 각급 법원장이, 재판장이 이거를 알아서 결정해, 이러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결정을 해줘야죠. 헌법 84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유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진행하세요, 아니면 진행하지 마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각기 법원들은 진짜 눈치를 보겠네요. 책임을 미루는 비겁한 행태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개 재판 모두 다 연기될 것 같고요. 재임 중에는 재판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하게 얘기하시니까 그 이번에 그 대통령실 인사추천제 시행 관련해서 좀 듣고 싶은데요. 이거 좀 뭐 국민적 눈높이에 안 맞는 인사를 채용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기 아니냐, 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어떻게 좀 오용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의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본인 진영에서 아니면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 추천하고 임명하고 싶은데, 이게 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거나 좀 논란이 되는 인사인데, 국민 추천제를 통해 가지고, 아니 봐라, 주권자인 국민들이 원하는 후보 아니냐, 약간의 좀 논란이 있더라도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이 사람 인사 검증하고 또 별 문제 없으면은 장관으로, 공직자로 임명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명분을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바라바라 김어준 씨를 음. 지금 뭐 방통위원장 시키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진영을 넘어서 정말 유능한 예. 숨겨져 있는 그러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걸 또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한번 예. 추천 받아보고 상황 지켜본다고 했으니까 네. 좀 오용 가능성이 있으면은 그때 가서 좀 비판을 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꼭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희 소장님하고 친하신 분, 이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 이 서정욱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내년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신당을 만들어서 보수를 재편하려고 한다. 요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요거만 알려주세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네, 홍준표 시장도 할 생각이 없고요. 개혁신당에서도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뭐 이유나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안 한대요. 예, 알겠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알찬 정치권 소식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었습니다.